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악재성 소식들이 시장의 정서를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니까 4월 21일 이제 9일 남았습니다. 4월 18일에서 22일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주 플러스 하루 이틀만 지나면 역사적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반감기 직후에 어쩌면 한 4월 25일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 이 승인 시점은 지금 4월 15일 전후, 이건 며칠 안 남았고요. 진짜 4월 15일 전후에 승인될라나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여서 이런 얘기들이 뻥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4월이 가기 전에 반감기 직후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품 자체가 출시될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이런 재료들,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중국 내부에 있는 본토 자본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흘러가는 것을 그냥 뒷짐지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중국 내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돈의 흐름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디지털 골드로 평가받으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중국 정부가 뒷짐을 지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2013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다. 이 소액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강세장과 비슷한 열풍, 당시 이제 10달러에서 1000달러로 폭등을 했을 때 이런 상황, 어쩌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고, 아니 근데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이건 벌어져야지 이제 이렇게 벌어졌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의 과거 사례를 이제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되는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첫날 거래량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첫날 거래량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특히 지금 월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쌩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특히 중국의 이런 특이한 상황까지 맞물린다라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 특히 이제 지금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둔 자산 운용사들이 하베스트 펀드나 이런 곳들이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려고 하잖아요. 승인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흐름들 이미 방향성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가 대문에 떡하니 걸리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역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이런 지금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아직 뜨겁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마켓 메이커들이나 이른바 글로벌 리스트들이 언제 어떻게 방향을 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톡 까놓고 언제 비트코인 현물 ETF 주가가 바닥을 치고 언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꼬라박을지 그 시점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간에 꼬라박을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걸 걱정할 건 아니고, 일단 반감기도 단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뭔가 진짜 다시 비트코인 3만 달러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준점 자체를 과거의 패턴에 놓고 바라본다라면 당장 이게 갑자기 약세장으로 전환해서 고작 7만 3천 달러 뚫었다고 꼬라박는 그런 건 이제 쇼쟁이들이 하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넥소의 공동 설립자인 안토니 트렌체프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반감기 사이클 정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이번 강세장 사이클 과거보다 일찍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며칠 전에 드렸던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게 제 개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조금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보다 짧고 폭발적일 수 있다. 특히 반감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사이클의 지속 기간과 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그래서 더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연말 연시부터 현금화를 수익화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점상으로는 연말 연시, 가격상으로는 10만 달러, 15만 달러 부분 분할 이제 디테일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상하고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상징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도 멍 때리고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대입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이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패턴이니까. 패턴은 통계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약간 특이한 상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어디가 꼭대기고 어디가 엑시 타이밍인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벌어져야 그게 꼭대기였구나. 그때 그 즈음에 수익화하기 잘했다. 아니면은 그때 들어갔네.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꼭대기 모릅니다. 2021년 11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69,000달러 찍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내 10만 달러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꼬라박기 시작했죠. 그때 털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거대한 그 16,000달러까지 69,000달러에서 16,000달러까지 약세장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그런 학습 효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냥 개미로서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미 주제에 세력처럼 막 수익화를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전문 트레이더나 전업 트레이더 분들은 좀 예외죠. 그런 분들은 차트도 잘 보고 순간순간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인 거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들은 그런 욕심들을 가질 때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뇌동매매가 벌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올해 지금 25만 달러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맞물려서 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올해 지금 연고점 가능성을 이번 사이클 고점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2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비트코인 맥스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관점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점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이미 사들였다라는 점을 SEC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고 GBTC, BITB, 아크, IBIT 등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캐나다 왕립은행 자회사 시티홀딩스가 GBTC를 60억 달러 규모를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대놓고 막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뒤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을 믿으면은 이런 재료들을 나의 스탠스와 관점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이제 꼬라 박을 것 같은데, 10,000달러 갈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새마을 공고 가시면 되는 거고,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전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 왕립은행 자회사가 이걸 하고 있다고?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널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80만 달러 규모 가지고 있고, 웨드몬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20만 달러 규모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SEC에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속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거잖아요.
높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이 시장이 지금 약간 퍼드에 휘둘리고 단기 가격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좀 보면 이건 비트코인 12시간 차트예요. 스탁머니 리잘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멈출 수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강세 페넌트 패턴 예쁘게 형성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다가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 주에 승인될 수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비트코인 16,000달러 거래됐던 그때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걱정할 거 아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꼬라박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 수준이 사실 비트코인 16,000달러 그때 수준이니까 걱정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좋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시총 차트거든요. 암호화폐 12시간 차트인데 강세 페넌트 패턴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뚫으면 간다라는 얘기, 뚫고 하나 더 뚫으면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곧 상단 저항 돌파한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돈 더 들어온다. 그렇게 시총 사이즈 전체가 커질 것이다. 전고 돌파 목전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총 아니고 비트코인 빼고 알트 전체 시총이네요. 이거는 크립토 전체 시총 7일 차트입니다. 7데이 차트인데 알트코인은 지금 현재 희망과 낙관론 사이에 있다.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정서가 믿음과 스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을 찍게 될 것이다. 그만큼 많은 돈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것도 비트코인 제외 지금 전체 시총인데 재밌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멘탈을 관리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보통 빵 가고 한 여기서 털려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되게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 돈을 핸들링 한다라는 것은 뭐 크립토 투자뿐만 아니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이 심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글로벌 히트를 쳤던 것도 결국에는 이 인간의 심리가 투자 결과를 좌우한다. 이 심리가 되게 우악스러운 게 뭐냐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과의 싸움, 시간에 대한 인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의 수익률이 더 월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뤄낸다라고 해도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의 힘이죠. AI가 쌩 난리를 핀다라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게 시간의 힘입니다. 뭐 그게 종교적인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천주님이 됐든 뭐 천지신명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한계점이 시간이에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그 시간 앞에서는 한계점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시장에서 인간이 한 번씩 욕심을 부리는 게 뭐냐면 시간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시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멘탈은 초조해지고, 특히나 이제 빚 끌어다가 비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건데, 시간에 촉박하게 느끼고 나의 시간을 잡고 왜 안 오지? 왜 안 오르지? 왜? 뭐 이런 식으로 시간과 싸우려다 보면 항상 지는 거죠. 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은 이 심리적인 측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용어로 하면 멘탈 케어. 우리끼리 얘기죠. 멘탈 케어. 그래서 멘탈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8알이다, 7알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 시간 앞에서 싸운다는 것도 약간 조금 인간이 조금 오만한 거죠. 시간을 뭘 싸워? 시간 앞에선 겸허해야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번 강세장 사이클 전반을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단순히 차트가 조금 더 오르고 뭐 돈이 들어오고 빠지고 뭐 이런 거 말고 한번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에도 좋은 타이밍 같아요. 시간 앞에서 너무 멘탈이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는 건 당연하다. 돈 앞에서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이 항상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경제 역사 전반을 관통해 왔었죠. 예, 튤립 파동 이런 거 얘기 다 했잖아요. 다 인간의 탐욕, 욕심, 심리, 시간에 대한 어떤 반역? 예, 그런 게 아닐까. 요즘에 좀 시장 상황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뜬금없이 또 XRP 현물 ETF 이슈를 띄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을 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미국 알트코인 추종 현물 ETF가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건 SEC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공격적인 태도 때문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말고 다른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XRP는 소송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법적인 명확성을 획득했다. 이런 명확성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XRP ETF 등장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법적 명확성을 완벽하게 지금 획득한 건 아니죠. 아직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여론전 차원으로도 느껴지는데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실제 ETF 발행 기관들과 XRP 현물 ETF와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CEO가 이런 말을 던지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홀더들 다독이려고 이런 걸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XRP 시세를 좀 움직이게 만들려고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던질 수도 있고, 뭐 바라보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뭐 진짜가 뭔지는 알 수는 없죠. 예,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 타이밍에 하고 있는 것일까? 예,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리워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큰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매듭이 풀리게 될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XRP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XRP 2개월 차트인데 지금 2개월 차트에서 2년 이동평균을 돌파해냈어요. 그런데 2년 이동평균을 돌파해낼 때마다 폭등을 했다는 거죠, XRP가. 근데 이번에 지금 딱 뚫어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10배, 5배, 10배 지금 받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5배 가면 3달러, 10배 가면 30달러. 가능할까? 과거엔 가능했었는데, 패턴, 확률의 관점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이슈적인 측면에선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크게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잘 지켜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시장을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전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며 그렇게 우리가 반감기를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